의원으로 왔는데 인사부터 하게 해주시죠. 예. 네,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인사말 해야 되는데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최혁진 의원님,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음이 많습니다. 감안하시고 그냥 위원장의 그 진행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최혁진입니다. 저는 어제 국회 회의 중 반복적 고성, 욕설,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해당 의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바로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그 필요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동료 의원을 모욕했고 일부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키며 국회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태정치와 막말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위와 국회 본연의 품격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법사위에 요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첫째,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척결입니다. 내란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역행위입니다. 저는 법사위에 오기 전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충식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배우로 지목되는 자이며 이재명 전 대표 테러 사건과 12.3 내란에도 깊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배후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재판부 체계로는 정상적 내란 척결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바로 그 미온이 사법부 스스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내란과 같은 국가반역 범죄를 기존 재판부에만 맡기는 것은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별도 재판부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지켜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은 이미 윤석열, 김건희 권력의 사병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대규모 마약 사건조차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정농단과 내란 옹호의 증거까지 인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닙니다. 검찰 해체와 새로운 수사기소체계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셋째, 사법개혁입니다. 정대택 사건에서 법원은 최은순에게 무죄를, 정대택 씨에게는 법정 구속을 내렸습니다. 이후 담당 판사의 가족은 김충식과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놀랍게도 서희건설이었습니다. 사법부가 내란 반역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개혁 없이는 정의도 공정도 없습니다. 저 최혁진, 국민이 명령한 이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을 보좌해 주시는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 요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는 의원이 발언 중에는 발언을 방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언 도중에 그 발언을 방해하는 의원들은 표식을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방해 사전에 미리 경고드리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을 떠나서 다른 의원님이 진술 중일 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 중일 때 발언을 방해하시는 위원님들이 횟수가 누적된다면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이 회의장의 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른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이 탑재된 노트북의 뚜껑에 그 회의장에 있을 수 없는 정치 구호를 써붙이고 계시는데요. 각 당에서 이거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당은 각각 위원님들 각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부터 우선 말을 좀 합시다. 위원장 말도 방해합니까? 오늘 회의를 개하며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당 위원들께 각각 2분씩 의사 진행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 진행 발언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 생겼습니다. 지난 회의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께서 초선 의원들에 대해 불미스러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의원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동료입니다. 선배 후배를 떠나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토론하는 자세가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 위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자, 나경원 의원께 묻겠습니다. 돌아오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순상발언 기회를 줘도 안 오시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은? 아니, 순상발언 기회 주신다는 위원장이 어디 가신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어요? 맨날 공무원이 빼는 게 아주 그냥 일이구만, 일. 아니, 습관이 공무원이야, 습관이 공무원이. 송석준 의원님이 아마 사실상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으니까 그 나경원 의원 측에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네. 네. 간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없어서 자리 없어서 선임. 저기 의사 일정 좀 잠깐 봐도 돼요? 네. 간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저희가 첫 번째입니다. 간사가 이렇게 회의장을 나가버리면 자 들어보십시오. 간사는 국회법에 의하면 분 정도 위원들 간의 상호 호선으로 선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서 이 회의장을 이탈하지 않고 회의 끝날 때까지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지만 비선 자격이 있으신 것이지 이렇게 회의 시작을 제대로 진행도 하지도 않았는데 새로 보임되신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둥 하시다가 자 보십시오. 나경원 의원 이 자리에 보임돼 오셨을 때 바로 제가 인사 말씀할 기회를 먼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원이 새로 보임돼 오시면 당연히 위원으로서는 상호 존중의 자세로 경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새로 보임하신 의원에 대해서 경청도 해 주시지 않으시고 계속 손들고 소란을 하고 그 의사를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 자세로서는 간사 선임 자격, 비선 자격이 있으시겠습니까? 국민이 보실 때, 네?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네, 스스로 최소한도 위원으로서의 성실성은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이전에. 네. 이 법사위가 무슨 전투장입니까?
회의를 정돈하겠습니다. 자, 회의를 정돈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십시오. 자, 양당 위원님들께 각각 2분씩 의사 진행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출석하시는 경우에 제가 따로 신상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대신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준태 의원님. 많이 하셨잖아요.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자 보십시오. 더 센 상법, 더 센 특검법, 더 센 위원장. 예, 오늘 보세요. 우리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들을 보십시오. 오전에는 검찰 해체하겠다고 공청회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점심에는 특검 기간을 멋대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아마도 단독으로 통과시키시겠죠? 그리고 오후에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하는 법을 또 상정하는 겁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내란이에요. 이런 무도한 법들을 오늘 하루에 다 통과시키겠다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통보하셨고, 이 오늘 국민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하는 날입니다. 나경원 간사 선임 안 해주고 골탕 먹이고 본위원은 제 뜻과 전혀 관계없이 법사위 일소위에 강제 보임하고 법사위에서 일소위에서 계속 활동해오던 주진 의원은 일소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저를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특정 의원을 배제하고 입퇴막하겠다는 거,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야당 상대로 힘자랑하고 누가 더 잘 괴롭히나 이런 경쟁을 하듯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심판해 드릴게요. 이거 추미애 승, 예? 정청래 위원장보다 훨씬 더 센 추미애 위원장, 위원장님이 더 무도한 위원회 운영하고 계세요. 참. 좀 세세요. 예. 누가 더 야당 잘 괴롭히나 이제 그만하시고요.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반드시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님 법안 소위 1소위에 반드시 배정해서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뭐 특검 내란 타령만 할 겁니까? 우리도 일을 좀 해야죠, 이제는. 자, 나경원 의원께서 잠깐 이석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의 자식과도 같은 특검이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하겠다고 지금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응할 분들이 필요하니까 잠깐 내려가신 거예요. 금방 오실 거니까 더 이상 모독하는 발언 하지 마시고 오면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 위원회 질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니, 법치 사망은 12월 3일 이미 있었고요. 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네. 질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교섭단체 각각 위원님들께 2분씩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고요.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2분이 계신 관계로 2분 중에 1분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2분 중에 1분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순서는 네, 서영교 의원님. 예, 법사위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박준태 의원님 말씀처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일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검찰 개혁 법안이 올라왔고 왜 검찰청 폐지 법안이 올라온 겁니까? 윤석열은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에게 서울중앙지검장 맡기고 검찰총장 맡겼더니 윤석열이 모든 검사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를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그 엄마하고 23억 원을 벌었는데 그것을 모두 다 무마시킨 게 윤석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 끝내는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놓은 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과 함께 정치 검찰이었던 이 제도 정리하고 진정하게 공소권 중심 그리고 수사권 중심의 중수청 이렇게 개혁하자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공청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공청회 진술인들 오셨으니 이 정도로 정리하고 공청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경원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걸 2번 더 반복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완전히 잘못했어요. 스스로 국민의힘도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렇게 질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말은 사과하고 지나가야죠.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깜짝 놀랄 일이 나왔습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석열 통화한 거,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통화한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윤석열이 왜 그 시점에 나경원 의원하고 통화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나경원, 추경호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법 비상계엄을 할 때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어떤 내통이 있었는지 당연히 원내대표실, 행정실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수사하지 않으면 이 내란 전부 다 또 뭉개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다. 더 이상 여기서 윤어게인 외치지 말고 윤석열 기대지도 말고 이제 딱 끊어내시고 검찰 개혁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재판할 수 있게 해 나갑시다. 이상. 네. 네, 조배숙 의원님. 네, 뭐 추미애 의원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저도 그렇고 뭐 다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가 특히 법사위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선임은 간사 선임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간사는 당에서 교섭단체별로 그리고 그 자율성을 인정해 주어서 어떤 간사를 그 추천을 하든지 그 부분은 존중해 주는 게 마땅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귀당의 진선미 의원이 국토위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정복 의원이 저 당의 간사에 문제가 있으니 교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선 의원이 그건 그렇지 않고 이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관례니까 이 지점에서 그냥 그만해 주시죠 해가지고 이 진선미 의원의 얘기입니다. 저는 가장 상식적인 이런 게 왜 우리 법사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힘이 드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정청래 위원장 시절에도 발언을 제안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주지 않았고요. 그러나 국회는 어떤 데입니까? 발언하는 데입니다. 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그렇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역에서 선출이 됐고 그 주민들, 유권자들이 위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꾸 그렇게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그 대표하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꾸 뭐 계엄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랬으니까 이걸 다 바꿔야 된다. 좋습니다.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고 또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뭐 비민주적이고 위헌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께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또 민주적이어야 되고 또 헌법에 맞고 법치주의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의 원칙을 파괴하는 겁니다. 소급입법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입법 그저 우습게 넘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제발 간사선임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 발언권 제한하지 마십시오. 네, 김기표 위원님. 예, 김기표입니다. 특검 내란 타령 언제까지 할 거냐? 내란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게 내란 세력의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것은 내란에 가담한 사람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남김없이 처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정당, 그 배후에 있던 정당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내란이 가능하게 했던 검찰, 법원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내란 종식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해방된 후에 일제청산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해방된 지 한 80년이 지나도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일제청산을 잘못한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향후 대한민국이 100년의 대계를 생각할 때 이번에 이 내란 사태를 확실히 종식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고통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란 행위의 척결은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란 세력 종식, 특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란 세력의 종식과 내란 행위 종식을 위한 행보는 멈추지 않고 가열차게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말 정당 예산 되는 그런 정당임을 자인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빠가지고 되겠습니까? 간사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뭔 일을 하겠다고 나가고, 그럼 무슨 어떻게 간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의총에서도 가만히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이나 다른 당 초선 의원들은 다 잘 알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의견 열심히 피력하는 분들이에요. 자기 당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당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사 자리는 다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초선 의원들이 있는데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간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초선 의원들이 간사로 선임해 주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초선 의원들은 간사 선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로 선임되고 싶으시거든 먼저 처절한 자기 반성과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는 간사로 선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특검이 마치 국민주권 정부에서 아까 박준태 의원님께서는 뭐 이 정부의 자식인 것처럼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3대 특검은 국민주권 정부와 독립해서 특검이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법사위에도 불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 진행 그리고 기소와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된 활동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에 그 뭐 지금 민주당 정부인데요. 국민주권 정부에서 뭐 야당에 대한 수사 탄압 지금 탄압이란 표현을 쓰셔가지고 그게 뭐 가능했다면 그게 원했다 그걸 의도했다면 뭐 그 국민의 정부 하에 검찰, 경찰, 공수처 등등을 동원해서 국민의힘을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정부에서 저기 그 앉아 있는 저 그 법무부 소속 검찰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게다가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내란수계 대통령이 그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 세 개의 특검이 이 정부 들어가지고 겨우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 야당에 대한 무자비한 가혹한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던 저 검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운운하면서 대통령 권력까지 거머쥔 윤석열 내란수계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 대한 비위 가족에 대한 비위, 부패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껌껌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발언을 하시거나 의견을 표명하실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주장을 하실 건 주장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답하실 것은 지금 내란의 밤에 왜 계엄 해제하러 국회에 본회의장에 안 오셨는지 그 후로도 윤석열 내란수계에 대해서 탄핵을 왜 반대하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수계에 대해서 관저의 체포영장 방해는 왜 하러 가셨는지 그리고 최근까지 윤석열 내란수계 접견을 하러 가서 뭐 하고 다니시는지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내란을 이미 인지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럼 내란 세력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 제대로 된 국민들께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신다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사 진행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검찰개혁 공청회를 실시하고 창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구입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며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 윤동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차진아 교수님이십니다. 끝으로 한동수 변호사님이십니다.
진술인들의 자세한 양력과 진술문은 배부해드린 공청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님과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원래는 행정안전부 차관님이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만 예결위 참석 관계로 대신 조직국장님이 참석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먼저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참석하신 관계자에게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상호 간의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시간은 각 진술인별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진술문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되어 있으니 진술인들께는 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시간 내에 발표를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변호사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자 소프트 파워의 핵심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잘 만들어진 제도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꼽힐 수 있었던 것도 1688년 명예혁명 이후 독점권을 철폐하고 사유주의 사건을 기반으로 혁신가들과 기업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만든 덕분이었습니다. 빈곤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비결도 국가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함께 뛰어난 제도적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국가개혁 차원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의 당위성 못지않게 정교한 강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교한 강론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개혁이 실패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험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중대한 민생 사안입니다. 형사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환경을 잘 반영하면서도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개혁입니다. 형사사법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형사사법의 제1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1조 5천억의 피해가 발생한 라인 금융 사기 사건에서 보여주었듯 범죄는 빠른 속도로 첨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IT를 이용한 첨단 범죄, 범죄 수익의 해외 도피 등 범죄의 세계화도 위험 수준을 넘었습니다. 검찰을 해체해 기소권만 보유한 공소청으로 만들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은 훼손되고 인권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것입니까? 체포, 구속,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외에도 수사의 착수 여부, 참고인 조사나 각종 증거 수집에서의 위법 부당 여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수사권은 남용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뿐입니다. 사법 통제가 실종된 다수의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이를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장악하는 체제가 공고해지면 민주주의가 실종된 경찰국가로 가게 될 뿐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판받지만 우리 경찰 역시 사실상 단일한 국가경찰 체제로서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의 인사와 예산, 수사와 정보, 경비에 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의 방대한 정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독재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행안부의 중수청까지 설립될 경우 행안부의 경찰 권력 집중은 심각해집니다. 수사 기소권 분리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는 영국은 1985년 이전까지 검찰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사인소추와 경찰소추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으나 높은 무죄율 등 문제로 1985년 소추기능만 담당하는 기소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영국도 1988년 부패사건 등 중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해 만든 중대범죄수사청 SFO를 법무부 산하에 설립했습니다. 2000년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프랑스의 국가금융검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미국 연방법무부가 4년간의 공조수사를 통해 적발한 것입니다. 총 36억 유로 5,840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마무리된 이 사건은 영국에서조차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허구이고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유럽 평의의 46개국 중 35개국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윈스턴 처칠은 법치주의 확립 없이는 문명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자유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평화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법은 큰 파리는 잡지 못하고 작은 파리만 잡는 거미줄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법치의 부재는 부패를 초래하고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되어 정직한 사람들이 항상 패배하는 구조가 되고 맙니다. 1955년 중국의 한 농민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에 참새들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며칠 후 모택동은 12년 내에 전국의 참새를 모두 소탕하라고 지시했고 베이징의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간과 참새의 전쟁을 벌여 수억 마리의 참새를 잡았지만 천적이 사라진 이듬해 봄 해충이 창궐했고 3년간 흉년이 이어지면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던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는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지 의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천국으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옥에 가는 길을 잘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밖에 모른다면서 다 같이 손잡고 천국으로 가자고 하면 자칫 모두를 지옥으로 이끌게 됩니다. 어제 발간된 법률신문에 법조인 1779명을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검찰개혁안 찬성 19.3%, 반대 49.1%, 수정 및 보완 필요 28.8%로 나타났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5.4%,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4.6%였고 공소청이 수사지휘권과 보안수사권을 모두 보유한다는 의견이 47.9%였습니다. 두 거나 모두 부여하면 안 되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의 정권 송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2.5%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주의의 운명은 그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많은 불꽃이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지만 더 많은 불이 꺼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정치는 미리 내려놓은 결론대로 밀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의 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지나치면 결점을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유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채택하면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고 예측 못한 블랙스완의 출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법조인들이 검찰개혁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강론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적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대학교의 윤동호입니다. 형사 절차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형사 절차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 및 재판권을 가진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하면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무고한 자 그 자신은 물론 가족의 정상